퇴임하고 뭐 할 일도 없는데 법원 슬슬 검찰청 출입하면서 네. 이렇게 보내면은 시간 잘 가겠네요. 뭐 양산에 가서 이렇게 잊혀지고 싶다는데 잊혀지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예. 이럴 때일수록 진짜 문제의 본질을 봐야 되거든요. 이 본질이 뭐예요? 자기가 수사받기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초래한 사람이 누구예요? 추미애니까 추미애부터 쫓아내야죠. 근데 오늘 추미애는 SNS에다가 검찰개혁 소임을 접을 수 없다. 이렇게 사퇴서를 일축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끝까지 개혁을 완성하겠다. 또 그려놨네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윤석열 쫓아내는 게 개혁 아닙니까? 그렇죠. 개혁하면은 세상을 바꾸는 게 개혁이죠. 서로 힘들게 자기 살가락을 벗겨내는 게 개혁이에요. 개혁할 때 혁자가 가죽 혁자예요. 근데 추미애는 자기한테 보기 싫은 사람 쫓아내는 걸 개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부터 저는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봐요. 법, 제도 바꾸고 사람도 모든 사람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개혁인데 추미애 개혁은 정권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하지 말고 수사하는 사람 다 쫓아내는 게 개혁이라고 하니까 그 개혁을 국민들이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추미애는 이 검찰 이걸 혁파하지 못하면은 검찰 개혁은 공연불이 된다. 검찰을 인권을 구호하는 검찰로 되돌려 놓겠다. 지금 인권을 누가 침해하고 있습니까?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폭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방적인 폭행이에요. 윤석열을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너 잘못했다 징계에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징계에 올린 건이 그 판사 사찰이 그 말이 됩니까? 그것도 저기 대검 감찰부 한동수 부장이라는 그 친추미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짜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기 심재철 그 부장한테 받아가지고 검찰국장. 받아가지고 그 짜서 대검 수사 정보 정책관실 그 압수수색하고 억지로 만들려다가 나온 게 없잖아요. 나온 게 없어. 어쨌든 윤석열 총장도 법원 판결, 행정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출근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반격에 나섰다고 봐야겠죠. 그동안 밀어놨던 대전지검에서 그 산자부 문서 파괴한 그 직원들 3명 관련자들 이거 계속 구속영장 청구를 대검한테 요청을 했는데 신석식 반부패 부장이 딱 눌러놓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 이렇게 되면은 그냥 없던 일로 하려고. 근데 오자마자 이거 보고 받고 지금 어제 사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영장 집행하라. 그러면은 그 내용은 백운규 전 장관, 최이봉 전 청와대 비서관 이런 사람들에까지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청와대를 정전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이제 해볼 테면 해보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갑자기 반격 카드를 꺼낸 게 아니고 징계위원회 열고 뭐 저 직무 정지시키고 이게 윤석열 총장이 그 원전 수사 시작할 때 급하게 서두른 거예요. 그래서 영장 청구를 못하게 일단 막아놓고 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무 배제가 이제 가처분이 인용됐으니까 복귀하자마자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길을 계속하는 거라 어떻게 보면 원전 파일 삭제 수사를 청와대를 정조주둔하는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그래서 아마 구속영장이 지금 3명이 청구됐거든요. 그게 이제 법원에서 기각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발부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앞으로 굉장히 전국에 큰 파장이 저는 예고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백운기 전 장관, 최이봉 전 청와대 비서관, 산업정책 비서관이죠. 이 사람들이 소환이 임박한다고 했고 또 그 영장 청구를 헛날 딱 바로 6시에 오후 추 장관이 직무정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일이 꼬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정지 안 하고 그냥 징계로 넘겼으면 될 건데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딱 제동을 걸어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미애가 저 초보예요, 초보.
초보 운전자가 용감하기만 한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무식하면서 용감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왜 직무배제를 왜 해요? 예? 이거 영장 청구 못하게 막으려고 우선은 했는데 그렇죠. 이거는 법원으로 가는 문제잖아요. 법무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죠. 그걸 법원에 넘기니까 법원에서는 무슨 소리 하고서 반대로 했으니까 추미애가 거기서 스텝이 확 꼬이고 문재인도 거기서 완전히 맛이 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지금 윤석열 총장의 반격의 한나는 수사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지검의 탈원전 수사. 네. 또 하나는 지금 라임 옵티머스라든가 이성윤이도 네. 서울중앙지검 네. 완전히 사면 초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밑에 있는 차장검사. 차장검사까지도 네. 사표를 내버렸잖아요. 네. 자기가 제일 신임한다는 최측근이라는. 네.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창피해서 못하겠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엉뚱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네. 돼요. 로비 수사라든가 네. 자금 네.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할 수 있고 네. 또 한 축이 이제 추미애 사단에 대한 조사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한동수 아까 얘기했지만 감찰부장 이 사람이 심재철 박은정하고 짜가지고 그렇죠. 셋이 한 거죠. 이렇게 해갖고 조사하고 수사까지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성명 불상자 해갖고 윤석열 총장을 딱 입건해 놨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몰래. 그게 저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성명 불상자로 윤 총장을 엮은 거는 저는 그건 정말 나중에도 그 수사 제대로 받고 그건 규탄해야 된다고 봐요. 저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옛날에 뭐 김태년 원내대표부터 사법 처리 얘기를 오늘 좀 띄웠거든요. 예. 네. 윤 총장 사법 얘기를 계속 김태년이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띄웠어요. 이건 수사를 받을 일이다. 그렇죠. 딱 할 때부터 여기서 내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낙연 얘기는 별 그렇죠. 믿을 게 없는데 네. 김태년이가 네. 얘기하면 그건 틀림없습니다. 징계위 열어도 잘 안 되고 그 여러 가지 또 가처분에서 기각 인용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사법적으로 수사해서 형사처벌하겠다. 예. 그걸 목표를 가지고 한동수 이 감찰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판사 사찰했다고 하는 거를 사건을 만든 거죠. 행동대장. 그렇죠. 거기다가 일선에. 성명 불상해가지고 자기 상사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다 넣은 거죠. 그러니까 죄질이 좀 나쁘다고 봐야죠. 거리가 있으면 확실한 죄가 있으면 총장 아니라 뭐 대통령도 바로 조사하고 수사하고 입건해야 되지만 이거는 총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몰래 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누구를 입건할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당시 뭐 총장은 직무 정지됐다고 하더라도 조남관 대검차장 직무 그렇죠. 권한대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싹 패싱했어요. 그걸 숨기니라고. 그렇죠. 조남관 당시 권한대행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인권정책관실에 조사를 지금 그렇죠. 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압수수색하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하면서 계속 법무부 윗사람하고 통화를 했다잖아요. 이게 법무부에서 압수수색 지휘한 거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진상조사를 하고 빨리 이거 수사로 또 돌아서 검찰 수사까지 저는 이어져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지철 검찰국장 국장님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그랬다는 게 뭐예요? 문건 찾으라는 게 담당관이 안 나오는데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관이 박은정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까지도 지금 다 들어가요. 조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사 의뢰로.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수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직무 배제를 해야 되는데 우선 직무 배제하고 나중에 압수수색해서 서류 찾는다고 하는데 나왔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만든 게 없는데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그 사람 이름 검색한 것도 사찰이라고 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검찰 담당관 이 세 명이 이제 감찰 담당관이 이 판사 사찰 3인방이 어떻게 보면 그
개입해서 조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특히 이정화 법무부 검사, 대전지검에서 파견 나와 있는데 다 폭로했잖아요. 다 사찰 없다고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삭제하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박은정 이 사람도 나중에 직권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받을 입건하고 재판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박은정이 아주 부창부수예요. 이종군 대검 형사부장하고 다 짜가지고 대전지검 검사 발령하는 것도 이종군이가 통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발령하려면은 대검 인사과에서 이렇게 돼서 당신 어디로 뭐 파견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먼저 형사부장이 무슨 관계 있어? 그리고 둘이 짜가지고 이렇게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인생이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100세 인생. 너무 짧은 시일 내에 빨리 욕심 탐욕을 부리지 말고 좀 인생 좀 길게 봐라. 저 이런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문재인 정권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이제 자꾸 레임덕에 들어오고 힘 빠지고 할 텐데 그때 되면은 이 박은정이라든지 한동수, 심재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 검찰의 시선 이거 어떻겠어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가지고 부디 올바른 길로 가고 초심을 잃지 말아라. 이런 좀 조언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상 문재인의 레임덕은 둑이 무너졌어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이번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를 시키면서 거기서 지금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2선, 3선을 치면서 계속 막겠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한번 무너지면 잘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한번 딱 결정되게 해서 무너지면은 복구를 하려고 하면은 다시 원위치를 해갖고 심사숙고해갖고 그럴 때 복구가 되는 것이지 그걸 막겠다고 계속 하면은 더 계속 무너지는 거고 결과적으로 패망의 길로 가는 건데. 산에서 길을 잊어버리면 출발한 대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출발해야죠. 그런데 이낙연이 이 사람은 지금 자가 격리 중이잖아요. 뭐 이상한 거 쓰고 뭐 최고위원을 하던데 결연한 의지로 검찰 개혁을 완수해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지금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은 이 결연한 의지로 검찰 개혁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뭐 똥오줌을 못 가리는 것 같아요. 영양가가 있는 소리입니까? 저는 이낙연이 아니라 똥개 낙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데나 짖을 때 안 짖고 안 짖을 때 지금 짖거든요. 김두관이도 뭐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정치적인 감각이 저렇게 없나. 또 당내 일부에서는 속도 조절론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자칫하면 공멸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그러나 뭐 당 지도부라든가 또 강경 또 친문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여기서 주춤주춤하다가는 완전히 밀려버린다. 그런 위기감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자꾸 검찰 개혁이 중단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뭐 친문을 향한 문바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구애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핵심을 저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저렇게 이낙연 대표는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정작 민심은 저 추미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그 민주당에서도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추미애 거리두기. 그래요? 추미애랑 가까이 가면 다 코로나 없는 것처럼 지금 추미애 때문에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추미애를 적당한 때 좀 내보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예를 들면 그 오선 의원인 그 이상민 의원. 추미애 그 윤 총장 동반 퇴진론 얘기했죠. 또 홍영표 그 의원도 얘기했죠. 친문 핵심이잖아요. 그 사람도 적절한 때 뭐 추미애는 그만두지 않겠느냐. 그 공수처 발족하고 나면은 검찰 개혁 어느 정도 다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추미애 사퇴에 대해서 길을 열어놓은 거는 자칫 추미애랑 같이 배 타고 가다가는 배가 난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우가 많은 거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또 아주 영악한 사람들이니까 이거 양비론 쪽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그 속셈도 사실은 있어요.
추미애도 나쁘고 네. 윤석열도 더 나쁘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같이 몰아내야 한다. 네. 자르는 것이 옳다. 네. 이렇게 갖고 명분을 얻고 희석을 시키려고 윤석열 총장 잘라내는 거. 네. 그런 꼼수도 사실은 들어 뭐 있습니다.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예. 둘이 뭐 같이 몰아내면 뭐 워낙은 뭐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당하게 수사한 건데 내보내면 해임하면 안 되지만 또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추미애 윤석열을 동시에 쳐내면 네. 뭐 지금 핵심 권력에 대한 청와대를 향한 수사도 좀 아무래도 주춤해질 테고 또 국민들도 아이 그거 같이 잘 쳤는데 그래 뭐 또 아유, 이런 이제 분위기를 그만 조성하고. 시끄럽겠네 뭐 이렇게 뭐 동조도 하는 분위기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좀 사실은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예, 워낙 꼼수죠. 원래대로 정말 전공법대로 하려면은 추미애가 여러 가지 잘못한 게 많잖아요. 수사지휘권, 뭐 인사, 횡포 여러 가지 많으니까 추미애를 정치적으로 먼저 해임을 해야죠. 해임을요. 추미애 자르는 거는 징계해야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경질해야죠. 경질하면 그날로 끝이에요. 하지만 윤석열은 임기가 2년이 있거든요. 내년 7월까지. 그러니 추미애 먼저 잘라내고 윤석열이 못마땅하면 청와대로 불러야죠. 아니면 누구 메신저를 보내든가. 뭐 그래서 해결을 보는 게 그게 정치적인 해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주 깜짝 네. 놀랄 내용입니다. 네. 윤석열 해임, 네. 이 강행을 하고 있는 데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네.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7.4%. 예. 40% 벽이 예. 확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이렇게 예. 깨진 적이 거의 지금 없습니다. 그러네요. 전에 39%까지 그렇죠.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네. 네. 조국 사태라든가 네. 부동산 사태 때 두 번 내려갔는데 지금 37.4%. 예. 그리고 부정평가는 57.3%. 예. 19.9% 차이가 나고. 예. 거기다가 호남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13.9%가 떨어지고 네. 문재인의 그 지지층인 여성도 9.1%, 진보층 7.8%, 특히 40대 네. 아주 콘크리트 지지층 아닙니까? 여기서도 5.9%. 그러니까 폭락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문재인이 알겠죠. 이 오늘 보고를 듣겠죠. 귀를 막고 사니까. 37.4%는 금방 30대 초반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진짜 윤석열 해임 진짜 하고 나면은 30대 초반까지 갑니다. 더 본격화되는 거죠. 레임덕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길을 택해야죠. 그거는 추미애부터 쳐내고 검찰을 존중해주고 검찰 중립성, 독립성을 이런 쪽으로 가면은 지는 것 같아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것 같죠. 윤석열 쳐내고 하면은 그런 승리를 왜 피로스의 승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기기는 이겼는데 그리스의 피로스 왕이 전쟁마다 이겼대요, 로마. 근데 나중에 지쳐가지고 자기도 패망했다는 거예요. 피로스 왕이. 그것처럼 피로스 왕이 될 가능성도 많다. 그래서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럴 때지만 생각을 저는 잘해야지 레임덕을 피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뭐 윤석열 검찰총장도 크지만 또 부동산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가 지금 겹쳤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임시 모면으로 이렇게 위기를 땜빵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에 대한 민심의 소재는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덜 믿는 여론조사 기관이 리얼미터이지만 리얼미터에서마저 37.4%라는 긍정평가가 나온 거예요. 40%의 견고한 벽이 확 무너졌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도 당장 멈추고 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경질을 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광란의 폭주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